지난주에 신임 팀장 교육을 갔는데 한 분이 점심시간에 저한테 오셨어요. 자기가 동기들 중에 가장 빨리 승진을 해서 팀장이 제일 먼저 되어가지고 정말 많이 축하를 받았는데 지금 딱 3개월 만인데 때려치고 싶으시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니 실무자 때 자신을 그렇게 이뻐하시던 본부장님도 자기를 그렇게 잘 챙기던 후배들도 본인이 팀장 된 이후에 너무 달라져서 이후에 자꾸 삐걱거리고 안 맞으니까 힘들고 주변이 너무 달라졌다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실무자 때 워낙 에이스라서 빨리 승진을 했지만 팀장 되자마자 적응을 못해서 좌절하는 팀장님들을 저는 워낙 많이 봐왔고요. 그분들뿐 아니라 대부분 신임 팀장님들이 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혹독한 1, 2년 차 팀장 시기를 거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3가지 이유만 잘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적절한 행동을 하시면요, 신임 팀장이 겪는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던 실무자가 팀장이 되면 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서로 간의 기대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임 팀장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기대치를 말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 잘하던 팀원 시절에는요, 자신은 팀장이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면요, 회사에서 업무 관련 소통 대상은 거의 대부분 팀장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팀장 하나만 상대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팀장이 아침 9시 전에 메신저로 보고 드립니다 하고 보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도 알았고, A4 한 장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놓은 문서를 선호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의사결정은 회의 직전보다는 점심 직후에 설명하면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도 익숙했고요. 그래서 나는 보고할 때마다 항상 그 타이밍, 그 포맷, 그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팀장이 되면 팀원들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을 보면요, 너무 답답합니다. 김 대리에게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요, 진행 중이에요, 곧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만 말하고 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말하지가 않는 겁니다. 최 과장은 어떤 날에는 10페이지짜리가 넘는 PPT를 들고 와서 설명하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회의 전에 5분 전에 갑자기 구두복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포맷도 들쑥날쑥, 어떤 보고서는 엑셀, 어떤 보고서는 한글, 어떤 곳은 이미지 스크랩. 이주임은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는데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회의 직전 돼서 물어봤더니 팀장님 그거 보고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건 바로 팀장이 자신이 일하는 방식에서 기대하는 바를 팀원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방식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니 알아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팀장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A4지 한 장으로 요약된 보고서를 선호하고, 결정은 점심 직후에 받는 걸 편하게 느끼고, 진행 상황은 메신저로 먼저 알려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오래서 끌지 말고 바로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상사 중심의 관점이 고객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팀원 시절 워낙 팀장의 니즈에 맞춰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팀장이 되어서도 본부장의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팀장들은 꽤 자신 있어 합니다.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표현 스타일, 본부장님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기획서를 다듬어서 제출하죠. 그런데 막상 일을 진행할 때 본부장님의 질문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부장님 스타일에 맞춘 콘텐츠 기획서 제안서를 올리면 김 팀장, 이 콘텐츠를 실제로 보고 싶은 고객은 누구야? 아니 용어가 다 우리 내부 용어잖아. 고객이 용어를 어떻게 알아들을까? 데이터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기획서를 올리기 위해 팀원들에게 표와 지수 중심으로 작성시켜서 결제를 받으러 가면 이건 마케터 머리로 만든 거잖아. 고객의 마음을 흔들 뭔가가 없네.
라면서 고객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야단을 치십니다. 팀장이 되면 이제 그 시각을 단지 바로 윗상사가 아닌 고객, 시장으로 넓혀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본부장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과 시장을 설득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업무를 통해 고객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객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이 문서가 기여하는 것일까? 내가 하는 말의 핵심이 고객 입장에서도 가치가 있는가?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 세세하게 간섭하고 과감하게 위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해서 빠른 승진을 하다 보니 실무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요. 팀원이 일해온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과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구조도 나쁘지 않았고 전달력도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팀장이 잘했는데 내가 손 좀 봤어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 고칩니다. 그럼 김 과장은 아니 애초에 나한테 왜 맡긴 거야? 다음부터는 그냥 초안 정도 주고 넘겨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리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줘. 메일 보낼 땐 나한테 먼저 검토받고 회의 자료는 내가 정리할게 라고 세세하게 간섭합니다. 그러면 이 대리는요,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것만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장만 바쁘고 팀원은 심심합니다. 팀장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팀원이 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죠. 팀장은 팀원들에게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먼저 제시하고요. 일의 진행 과정에서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팀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또 실패에 대한 부정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화로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팀원을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로요. 실무자일 때 에이스였던 팀원들이 팀장이 되면 왜 망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 쉽지 않습니다. 리더십은요, 꾸준한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팀원을 성장시키는 아주 고단한 과정이죠. 쉽지 않고요.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더십을 배워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리더십을 배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조직심리 팀장 리더십입니다. 좀 더 깊은 학습을 원한다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